자, 봅시다. 근데 그렇게 너 잘생긴 사람이 왜 사귀는 지 와. 자, 맨 처음 등장하게 되는 사주기 전이금속 21번부터 30번입니다. 내가 이 순서 외우라고 했었는데 옛날에 기억나요? 네. 네. 정말 때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스티브 망패 구니쿠젠. 스티브크 망페 코니쿠젠 이라고 내가 여러분만 할 때 학교에서 화학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외우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어쨌건 이렇게라도 외워놓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식으로건 외우세요. 알겠죠? 나는 어떻게 외운다? 스티브크 망페 코니쿠젠 뭐 이렇게 외워요.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이 S오비탈의 D보다는 먼저 전자배치가 되죠. 그래서 S오비탈의 아까 포타슘하고 그 칼슘 전자배치까지 보면 S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둘 해서 이렇게 S오비탈의 기본적으로 전자가 2개씩 채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이때 D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어요? D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5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고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씩 들어가요? 2개. 2개씩 들어가죠. 그러면 5 곱하기 2 하면 뭐예요? 10. 10이잖아. 그래서 결국 D 오비탈에는 D1부터 D 몇까지? D10까지.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이 10개의 순서가 스티브크 망페 코니쿠젠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D1부터 D10까지를 그냥 순차적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D4, D2, 3, 4, 5, 6, 7, 8, 9, 10. 그리고 이것도 외우기 좋은 게 손가락으로 꼽아보면 돼요. 스티브크, 망페, 코니쿠젠. 이게 이렇게 10개가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철을 알고 싶다. 그럼 스티브크, 망페. 6번째죠. 오. 그러면 페 하면은 D6. 알겠죠? 해가 안 좋나 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그 암기를 하는 이유가 빨리빨리 전자배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거지. 알겠죠? 네, 선생님.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 그런데 요때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예외. 예외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니기하고 니기, 크로미움이랑 구리. 크로미움하고 커퍼 요 2개가 예외적으로 좀 달라집니다. 그렇지.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4, 2라기보다는 5, 1이 되죠. 그리고 9, 2가 아니라 10, 1이 됩니다. 그래서 묘하게 크롬하고 구리가 저렇게 S오비탈에 홀전자 배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왜 저렇게 되느냐의 이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학적이라기보다는 물리학적인 현상이어서 화학에서 그렇게 이유가 중요하지는 않으나 놀랍게도 이게 예외적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외우는 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유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뭐냐면 그 현상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할 필요는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나타나는 요 이제 예외성을 한번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바로 24번 크롬인데 이게 어떤 효과가 하나가 있을 수 있냐면 바로 홀전자 배치가 최대일 때 이게 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익스체인지 에너지라는 개념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기 좀 그렇고, 그리고 익스체인지 에너지 같은 것들이 창원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결과만 좀 살펴보면 우선 어떤 전자배치하고 어떤 전자배치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바로 3D4 4S2 요거하고 3D5 4S1 이게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자 D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어요?
d 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잖아. 그럼 5가지 d 오비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3d. 그리고 여기 4s.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 3d에 여기 4s. 여기 전자배치가 되는데 4개 2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건데 5개 1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이시죠? 이렇게 2가지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이렇게 4s 오비탈의 전자가 페어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생각이 될 수가 있냐면 전자 간 청력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뭐에 비해서? 홀전자들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홀전자 배치가 많아지게 되면 바로 스핀 방향이 같아질 때 더욱 안정화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냐면 그 유명한 훈트룰이라고 배웠었죠. 훈트룰 기억하죠? 네. 훈트룰 같은 경우는 다전자 전자 배치를 할 때 되도록이면 전자를 페어로 만들려고 그래요? 홀전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홀전자를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홀전자들끼리 스핀 방향은 어떻게? 각기 배치가 되면 홀전자들 사이에 이제 자기적인 인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훈트룰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롬 같은 경우는 요 전자 배치와 요 전자 배치를 비교했을 때 요렇게 되면 사실은 에너지적인 안정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전자 배치를 선호한다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아주 물리학적인 논의인지라 이런 이유를 설명하는 게 화학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저런 현상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예외성 두 번째 29번의 커퍼. 아까 커퍼가 뭐냐고 그랬는데 구리를 영어로 커퍼라고 합니다. 구리가 커퍼예요. 도나 왜요? 왜요? 근데 왜 CU예요? 근데 이유가 아니에요. 뭐 몰라?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찾아볼까요? 구리. 네, 네, 코발트한테 물렸네. 네. 커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구리. 자, 이 전자배치도 한번 살펴보면 이 녀석은 진짜네요. 아니, 근데 라틴어가 쿠펄인데요. 예, 막 라틴어하고 막 섞이고 막 그래서 그럴 거예요. 라틴어가 CU예요. 예, 그 쿠펌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아니에요? 네, 뭐라고 맞아요. 라틴어로는 그렇게 돼 있죠. 예. 그게 라틴어 어근으로는 그 금속 이름 중에 뒤에 이렇게 끝나는 막 것들이 많거든요. 예, 뭐 이렇게 있는 게 있어서 이게 아마 우리나라 문화하고 뭐 무관하게 이름들이 정해진 거라. 자, 보자. 얘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가득 찬 전자 배치가 또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 3D 9 4S2 하고요. 3D 10 4S1. 요게 경쟁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 둘, 셋, 넷, 5개의 3D와 하나의 4S. 이거와 하나, 둘, 셋, 넷, 5개의 3D 하나의 4S 사이에서 9이면 하나, 둘, 셋, 넷, 5,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2개. 이거잖아요. 근데 10원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다가 10개 전자가 모두 다 쌍을 이루죠. 네. 그러면 이때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모든 전자의 각운동량이 0이 돼버립니다. 모든 전자가 쌍을 이룬다는 것의 물리학적 의미는 모든 전자의 각운동량이 없어진다는 걸 뜻해요. 그러면 각 운동량이 없어지면 운동 에너지도 없어진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게 더 안정한 역학적 에너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홀전자가 하나 남아있는 것보다는 아예 채워질 거면 반만 채워지거나 다 채워지는 게 뭐냐면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너무 물리학적인 표현인지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 현상 2개만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왜 화학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냐면 얘가 화합물 속에서 사실은 이온화 하거든요. 그러면 크롬은 몇 가가 주로 흔하냐면 3가가 흔합니다. 그럼 여기서 전자 3개 띄워보세요. 자, 만약에 이거라고 하고 전자 3개 띄워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띄워내는 거죠. 그럼 전자 배치가 3D3이죠. 맞나요? 이거라고 하고 하나, 둘, 셋 띄워보세요. 똑같이 3D3이죠. 뭐 큰 차이 있어요? 똑같아져요. 똑같아지죠. 그런데 화학적인 환경은 이게 화학적인 환경이에요? 이게 화학적인 환경이에요? 고정. 이게 화학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혼자 있는 건 뭔가 화학 반응이 된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화학 반응이 된 물질 안에서는 이게 흔하기 때문에 사실 화학자들에게는 이거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예를 들면 커퍼도 마찬가지예요. 커퍼도 가장 흔한 상태가 구리 이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귀하게 구리 일가도 조금 존재하긴 합니다만 가장 흔한 상태가 구리 이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전자 2개 떼내는 거죠. 2개 전자 떼면 어디서 떼? 여기서 떼는 거지. 만약에 이거라고 몇서 떼는 거 아니야. 그럼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 3D9이지? 여기서 2개 떼봐. 3D9이지 뭐. 그러니까 결국 이건 화학적 관심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에서는 뭐 이거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심각하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요렇다라는 어떤 현상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사주기 전이금속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되고 이것에 대해 이렇게 예외성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되십니까?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쓰세요. 자, 쓰세요. 예외는 저 2개만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성이 지금 몇 주기에서만 얘기 나와요. 몇 주기에서만. 아, 4주기에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얘가 5주기에서도 있을까요? 네. 네, 똑같이 있어요. 근데 6주기에서 있을까요? 네. 6주기에서 좀 더 다양하게 또 예외성이 있어요. 7주기에서도 약간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녀석은 5주기, 4주기가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4주기 전이금속 전자배치하고 5주기 전이금속 전자배치가 똑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5주기 전이금속은 얘 앞자리가 뭐로 바뀌고 있어? 앞자리가 그냥 3, 4가 아니라 4, 5로 바뀌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패턴이 똑같아요. 근데 이게 6주기, 7주기로 가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예외적인 걸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화학적 환경에서는 사실 4주기면 충분해요. 아시겠죠?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더 외우라고도 안 하고 30번까지만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됐죠? 네. 자, 그 다음. 자, 이거 썼죠? 네. 썼죠? 자, 지운다. 네. 지운다. 에잇. 오 점 3. 뭔가 특별한 개인이 특별한 기술들을 만들 수 있죠. 네. 맞나요? 네. 근데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번쩍해가지고 어떤 기술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서 여러 문화권을 거쳐 그 내용이 함축돼야만 나올 수 있는 원리나 기술 같은 것들도 있죠. 맞나요? 네. 즉 한 명의 업적이 아니라 수십 명, 수천 명, 그리고 그게 한 시대가 아니라 수세대 동안의 노력으로 그것이 합쳐져야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인류 문화유산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인류 문화유산 중에 손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주기율표예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그냥 여러분들이 맨날 배워서 그냥 뭐 주기율표에 뭐 원소들이 있나 보다. 뭐 30번까지만 외우면 충분하지. 뭐 이렇게 되지만 그 주기율표를 만들어내는 그 원리 있잖아요. 그 원리는 인류 문화 5천년의 역사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 전체가 5천년 동안 노력하지 않았으면 만들 수 없는 거라 주기율표 안에 있는 원리들이 상당히 그 뭐냐면은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를 한번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한번 재구성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이 주기율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요 18쪽 전자배치에 주목해야 돼요. 18쪽 전자배치. 18쪽 원소 알죠? 18쪽 원소를 그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요? 무슨 원소라고요? 18쪽 원소를 할로젠은 17쪽이고요. 비활성. 오,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비활성 기체 영어로? 네. 18쪽 원소를 노블 가스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18쪽 원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자, 18쪽 원자 전자 배치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1. 싸움 원리. 자, 싸움 원리 기억나요? 네. 자, 싸움 원리 영어로 어떻게 써요? 스택. 자, 지완스? 네. 싸움 원리 영어로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바로 동현, 싸움 원리 영어로 뭐라고요? 바로 아주 쉬운 단어 씁니다. 빌딩 업 프린시플입니다. 빌드업이란 말을 쓰죠. 네.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이야기 할 때도 별 관계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차근차근 해나갈 때 우리가 야 빌드업이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럼 뭔가 차근차근 쌓아가는 걸 영어로도 빌드업이라고 한다고요. 이 빌드업을 독일어로 뭐라고 해요? 이걸 또 독일어로 얘기해요. 이제 왜 또 독일어야? 자, 뭐냐면은 양자역학 초창기 연구에 많은 업적을 쌓았던 사람들이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어서 양자역학 전문 용어 중에 독일어가 꽤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드업을 독일어로 아우프바우라고 해요. 그래서 아웃바우 프린시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빌딩업 프린시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 아시다시피 1S, 2S, 2P, 3S, 3P, 3D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맞나요? 네. 그 다음 4S, 4P, 4D, 4F, 5S, 5P, 5D, 5F, 5G, 6S, 6P, 6D, 6F, 6G, 6H. 그 다음 7S, 7P. 이까지 쓰면 끝입니다. 알겠죠? 이까지 쓰면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의 전자배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빌딩업 프린시플에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알죠? 맨 처음 누구부터? 1S부터 되죠. 그 다음 돌아서 2S 되죠. 그 다음 돌아서 2P, 3S 되죠. 그 다음 3P, 4S 되죠. 자, 이거는 오비탈 안정 순서가 아니라 전자 채워지는 순서죠. 아시겠죠? 전자 채워지는 순서. 그러니까 채워지는 순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정한 것부터 먼저 채워지는 건 맞습니다만 그게 전자가 채워진 후에도 그 안정성을 유지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알겠죠? 어쨌거나 지금은 전자 채움 순서입니다. 채움 순서. 그래서 4S 다음 그 다음 어디 채워져요? 그 다음 3D 채워지고 4P, 5S 채워지죠. 맞습니까? 그 다음 4D, 5P, 6S 채워집니다. 됐죠? 그리고 4F, 5D, 6P, 7S 채워집니다. 알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5F, 6D, 7P 채워집니다. 여기까지 채우면 거의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와 진짜. 아시겠죠? 자, 와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오케이. 그래서 5F, 6D, 7P 됐죠? 네.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 원리에 따라 우리는 누구의 전자 배치, 18쪽 전자 배치에 따라 이게 그 뭐냐면 18쪽 전자 배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두 번째 이 그래서 18쪽 전자 배치가 주기율표 구성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8쪽 어떤 원소들이 나타나죠? 맨 첫 번째 바로 2번에 힐륨이 있죠? 자, 힐륨 전자 배치 어떻게 돼요? 그 유명한 1s2 됐죠? 1s2 자, 그러면 힐륨 밑에 누가 있습니까? 네온. 바로 10번에 니온이 있죠? 니온 전자 배치는 어떻게 돼요? 1s2. 1s2 그 다음 2s2 2p6가 되죠? 그래서 순서 그대로 보시면 1s 한 다음에 2s 됐고 2p가 됐고요. 그죠?
됐습니까? 네. 됐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1이라고 돼 있죠. 맞나요? 여기 주양수 1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힐륨은 몇 주기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일주기. 바로 1주기 원소가 되는 거예요. 자, 니온은 여기 최외곽 오비탈의 주양자수가 뭐예요? 2죠? 2주니까 몇 주기에 배치되겠어요? 얘는 2주기에 배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8번의 원소가 누구예요? 그리고 알곤이죠? 그럼 알곤 전자 배치는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이때부터는 이렇게 써볼게요. 10개 전자 배치는 누구랑 동일할까요? 네온. 니온이랑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몇 개를 더 채우면 돼요? 8개를 채우면 되죠. 그러면 2p 다음에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2p 다음에 3s죠? 그럼 여기서 3s2라고 쓰면 되고 3s 다음 뭐가 되겠어요? 3p니까 3p6라고 하면 나머지 8개를 채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또한 알고는 몇 주기에 배치가 된다? 3주기에 배치가 되는구나.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18번 알곤 밑에 누구예요? 그 다음 18번 알곤 밑에 누구예요? 바로 아 그러면 36번 톤. 크립톤입니다. 36번 크립톤. 그러면 크립톤은 잘 봐요. 18개 알곤 전자 배치까지는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자 배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36 빼기 18 하면 전자 몇 개 남아요? 18개 남죠. 그 18개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돼요. 3d10 4s2 4p6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일까요? 누구세요? 나갔어요. 다시 나갔다고요? 나갔는데. 아 오!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래요. 그래요. 유주야 와줘서 고마워요. 네, 친구들이 막 찾았어요. 보고 싶어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 내가 가방 갖다 놓을게요. 자, 다녀오세요. 화장실 좀 급합니다. 알았어요. 편히 다녀오십시오. 나랑 색깔이 똑같죠? 아유. 바지도 똑같네. 색깔 유주가 왔어요. 신발 색깔 똑같아. 아 회색이다. 머리 색깔도 똑같아. 머리색이 좋아.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 전자 배치 봅시다. 어디까지 배치가 돼서 3p까지 됐죠? 네. 3p. 그러면 봐요. 3p에 된 다음 그 다음 어디 전자 배치돼요? 3p 된 다음 4s에 전자 배치되죠? 네. 그래서 여기 4s를 쓴 거야. 알겠죠? 아, 네. 4s 배치가 됐는데 그 다음 4s 다음에 누가 배치가 되지? 3D가 되지. 그러면 이때 3D의 전자 배치가 되면 3D는 4S보다 안정해진다 그랬어? 불안정해진다 그랬어? 안정. 안정해진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3D 다음에 그 다음 누구 배치가 돼? 4P가 되는 거지. 4P. 3D 다음 4P잖아. 그래서 여기에 4P의 전자 배치를 시킨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잘 봐. 3주기가 최외곽이야? 4주기가 최외곽이야? 4주기가 최외곽으로 가장 불안정한 오비탈이니까 크립톤은 어디 전자 배치시켜? 4주기에 전자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몇 마디 아시겠죠? 네. 자, 좋아. 오라. 됐습니까? 네. 그리고 나면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왜 그래요, 다들? 자, 그러고 나면 자, 그럼 얘네들이 필요하니까 바로
크립톤 다음 원소가 누굴까요? 제논? 바로 오. 진온입니다. 진온이에요. 진온은 원자 번호 몇 번? 44 진온은 원자 번호가 54 54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규칙성 알겠어요? 네. 18 자, 잘 봐요. 갑자기 2에서 8이면 얼마나 증가한 거예요? 8만큼 증가한 거죠? 10에서 18이면요. 8 역시나 8만큼 증가했죠. 18에서 36은요? 18만큼 증가했고 18에서 54는요. 18 역시나 18만큼 증가하게 된 거라고요. 알겠죠? 네. 그러면 얘 36번 크립톤까지 똑같겠죠. 네, 맞아요. 그럼 그 다음 전자비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4D. 그렇지. 바로 4D10. 그 다음에 OS2 OP6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도 잘 봐. 4P까지 전자배치 됐지? 그러면 4P 다음 어디 채워져? OS지? 그럼 4P 다음에 OS니까 OS 들어간 거야. 근데 OS 다음에 그 다음 4D지? OS 다음 4D인데 4D가 전자배치가 되면 4D가 아니라 오히려 OS가 더 불안정해진다고. 그래서 오른쪽에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4D 채워지고 그 다음 OP지. 그래서 그 다음 OP까지 OP6로 전자배치가 마무리가 된 거라고요. 되십니까? 네. 됐죠, 됐죠? 그러면 이 진온 다음은 누굴까요? 진온 다음은 누굽니까? 힌트 주세요 힌트 진온 다음은 누구였습니까? R 바로 주기율표 확인하면 되죠. 96번. 바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있는 14, 32, 31 더하면 6번. 31 더하면 86번. 호고동. 86번에 라돈이라는 녀석입니다. 라돈. O 보이시죠? 아, 30. 보이세요? 네. 라돈이라는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돈 전자배치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어디까지 똑같겠어요? 54번에 진온까지 똑같겠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몇 개를 더 채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32개. 자, 54, 86 빼면 몇 개 남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32개 더 채우면 되는 거죠? 예. 그럼 여기에 32개의 전자배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잘 봐. 5P까지 전자배치가 됐지. 네. 그러면 5P까지 전자배치가 되면 그 다음 전자배치가 어디예요? 6S죠. 6S. 6S 보이세요? 네. 그래서 6S에 전자배치를 시키고 S오비탈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테니까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요? 그 다음이 4F죠. 보이세요? 그 다음이 4F라고요. 보이세요? 그러면 이때 F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갈까요? 14개. 전자가 최대 14개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 알겠죠? 왜냐하면 F오비탈은 오비탈이 총 몇 개가 있어요? 7개. 7개가 있죠. 근데 한 오비탈에 전자가 2개씩 들어가니까 2 곱하기 7하면 총 14개의 전자가 채워지겠죠. 그래서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로 보면 5P까지 채워지고 난 다음 6S 채워지고요. 그 다음 4F의 전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4F의 전자가 채워지는 순간 6S는 안정해지겠어요? 불안정해지겠어요? 6S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왜겠어요? 바로 6S 앞에 4F 오비탈이 있으니까요. 물리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4F 오비탈에도 가림 효과가 있을 거고 그 덕에 6S 오비탈에 뭐가 사라졌겠어요? 침투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6S의 전자배치가 먼저 되는 건 맞는데 F 오비탈에 채워짐과 동시에 6S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거 4F 다음 누가 채워져요? 그 다음 뭐예요? OD. 알겠어요? 4F OD. 그러면 OD 오비탈에는 전자가 또 몇 개? 10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역시나 OD가 더 안정해요? UGS가 더 안정해요? 역시나 OD가 더 안정합니다. 왜 OD가 더 안정할까요? 거리가 가까워. 역시나 UGS보다 OD가 3개 더 가깝습니다. 알겠죠? 자, 왜냐? 잘 봐요. S는 가군동량 양자수가 얼마예요? 0이죠. D는요? 2죠. F는 뭐예요? 3이죠. 그럼 봐봐. 가군동량 양자수는 클수록 핵에서 가까워요? 작을수록 핵에서 가까워요? 클수록 핵에 더 가깝다고요. 그리고 주양자수는 클수록 가까워요? 작을수록 가까워요? 작을수록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UGS보다 OD가 핵에 더 가까이 있고요. 물리적으로 4F가 핵에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4F의 전자가 채워지고 OD의 전자가 채워져 버리면 UGS의 가림 효과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사실 OD도 가림 효과 있을까? OD도 침투 효과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오비탈은 침투 효과가 있는데 크기가 작을 뿐인 거죠. 그런데 OD의 침투 효과는 누구에서 가려졌겠어요? 4F에서 가려졌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F, OD, UGS 순으로 오비탈이 안정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라돈의 전자 배치는 4F, OD, UGS 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OD까지 전자가 채워졌어요. OD 다음 누구예요? 6P가 되는 거죠. 여기에 전자 몇 개? 6개. 다 더하면 32개일 거예요. 됐죠? 됐습니까? 그리고 비활성 기체는 사실 존재하는 건 이게 다예요. 라돈까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비활성 기체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 뭘 더하면 되겠어요? 역시나 32를 또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86에다가 32 더하면 값이 뭐가 돼요? 118번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됐습니까? 근데 118번 원소는 있어요 없어요?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녀석을 X라고 합시다. 모르지만 X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 녀석 몇 개까지는 전자비치가 누구랑 똑같겠습니까? 86번 라돈까지는 전자비치가 똑같겠죠. 여기에 또 전자 몇 개 써주면 되겠어요. 추가적으로 32개 써주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잘 봐요. 6P까지 채워졌어요. 그럼 6P 다음에 뭐예요? 7S죠? 6P 다음 7S잖아요. 그러면 7S2죠? 그럼 7S 다음 누구예요? 7S 다음 돌아서 5F죠? 그럼 7S 채워지고 5F 채워지는 순간 5F가 안정해져요? 7S가 안정해져요? 먼저 채워지는데 5F에 채워지면 F가 더 안정해지는 거죠. 가림 효과, 침투 효과 경쟁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5F에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요? 6D가 되겠죠? 그리고 7P6로 전자 배치가 끝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18번 원소까지 전자 배치를 저렇게 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살펴봅시다. 그럼 진호는 몇 주기의 배치가 되겠어요? 5주기의 배치가 되겠죠? 라돈은 몇 주기의 배치가 되겠어요? 6주기의 배치가 될 거고요. 알지 못하는 이 비활성 기체는 7주기의 배치가 될 거예요. 알겠죠? 이때 재밌는 사실은 4주기에 배치되는 원소는 디오비탈이 4D예요, 3D예요? 3D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4주기에 배치되면 그때의 디오비탈은 3주기예요. 알겠죠?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 다음 5주기에 배치되면 D는 5주기예요, 4주기예요? 5주기에 배치되면 D는 4예요.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마찬가지로 6주기에 배치되면 D는 5고 7주기에 배치되면 D는 6이에요. 그러면 F는 어떻게 되냐면 F는 6주기에 배치되면 무슨 F예요? 4F고요. 7주기에 배치되면 F는 5F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일반화되지 않습니까? 바로
다전자 원자 전자 배치의 공통점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n-1 n-2 F14 알겠죠? 그 다음 n-1 D 10 NS2 NP6 알겠죠? 요렇게 항상 주기율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필두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S오비탈에만 전자가 찬다. 여기에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만약에 F오비탈에 전자가 찬다. NS 다음에 N-2F의 전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D오비탈이 만들어진다. N을 기준으로 N-1D의 전자 배치가 되고 최종적으로 NP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이때 전자 배치 순서는 NS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 F가 두 번째고요. D오비탈이 세 번째고 P오비탈이 네 번째로 전자 배치되는 순서인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전자 배치는 요거,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더 안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리 갈수록 더 불안한 거죠. 되십니까? 이렇게 주기율표가 구성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근데 이 118번은 뭐예요? 어떤 거요? 그 118번이 UNO UNO라고 돼 있구나. UNO. UO예요. UUO예요? UUO예요? 요 X라고 돼 있는 녀석의 이름이 있네요. 이름이 UUO래요. UUO래요. 뭐 이름 뭐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오간의 손. 오간의 손이라고 뭐라고 돼 있다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오간의 손. 우간의 손이요? 오간의 손. 오간의 손. 뭐 그런 녀석이 있나 보네요. 근데 음. 초우라늄 원주. 그러네요. 오간의 손. 우오녹톡티윤이 모르겠네요. 네. 뭐 하여튼 이렇게 이름을 부르나 봅니다. 되다. 됐죠? 유주 어디 도망가려고요? 어디 도망가려고? 앞에 앉으세요, 빨리. 어디 도망가려고요? 여기 앉으세요. 자, 썼죠? 자, 이제 칠판 지운다. 주기율표 간단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저게 뭐 뜻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 뜻이요? F14. 필기는 다 했어요? 형님. 필기도 안 했네요. 왜 지원아 왜요? 가림 효과 침투 효과 방해하는 거 없잖아요. 네. 그냥 그거 전자 하나만 있으면 하는 거. 네, 단 하나만 있어도 침투 효과가 가림 효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단 하나만 있어도요. 근데 네. 98번이랑 칼슘이랑 합쳐져서 만들어서. 그래요? 그 핵융합으로 만든 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런 원소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자연계에 원래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저기 그 스위스에 가면 여기 알아요? 여기 썬이라고 하는데 알아요? 입자. 예, 그 썰. 지구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입자가속기가 여기에 있거든요. 요런 데 가면 이게 막 되도 않는 원소들을 합쳐가지고 막 대보다 큰 거 만들고 막 그런 연구들을 해요. 근데 그렇게 아마 만들어진 녀석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봤어요? 맞죠? 뭐 영화 봤어요? 소설 봤어요? 저 영화 봤어요. 진짜로요? 나도요. 지한이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맞아요. 내가 얘기해줬나? 3차? 네. 어땠어요?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과학을 알고 보면 되게 재밌다고요. 근데 자연과학 무관한 사람들은 다 자요. 저기 저 정가연, 김선아 다 자고 나만 봤어요.
나는 막 재밌어 환장해 죽겠는데 집에 여자들은 막 저 오빠 아빠 저게 뭐야 하면서 막 자고 막 여자 미아 발언하지 마. 어? 아 여자 비하가 아니고 우리 집 여자들이요. 우리 집 여자들은 예술적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무슨 여자들이라고? 예술적 여자들이요. 하여튼 예. 하여튼 그렇다. 자, 요게 뭐냐면 야 깐도 네. 깐도 자 봐요. 전자 배치가 될 때 맨 처음 s 오비탈에 먼저 전자 배치가 되죠. 무슨 효과 때문에? 침투 효과. 침투 효과 때문에. 그런데 침투 효과에 의해서 s 오비탈에 2개까지밖에 못 채워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전자 배치가 만약 f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시작된다면 그 f는 반드시 요 주양자 수보다 2칸 전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축퇴 효과를 보면 이 싸움 원리를 보면 자 f가 처음 어디 나타나냐면 네 번째 f가 여기 한번 나타나고 여기 한번 나타나잖아요. 네. 그럼 이 f가 나타나기 직전에 6s에 먼저 채워지죠. 네. 즉 6s에 채워지면 그 다음 f란 말이에요. 네. 그럼 6과 4 사이가 2 차이 나잖아요. 그럼 여기가 n이면 여기는 n-2라는 거지. 네. 그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7s에 채워지면 5f에 채워지니까 이걸 n이라고 하면 얘가 n-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보시다시피 S 다음 F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S 다음 F가 채워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S가 첫 번째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F가 채워지는 거라고. 그런데 F의 전자는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요? 14개까지 들어가죠. 14개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어디에 들어가느냐? F 다음 어디로 가요? 6D로 들어가죠. n-1. F 다음에 5D로 들어가죠. 5F 대신에 6D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있는 6에 비해서 주양자 수가 하나 모자르죠. 7에 비해서 하나 모자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NS 다음에 F가 다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전자는 n-1D에 무조건 들어간다고요. 이해했어요? 인정. 그리고 나면 끝난 다음 어쩔 수 없이 p 오비탈 나머지로 전자 배치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때 에너지 순서는 채워지는 순서는 1, 2, 3, 4인데 안정화 순서는 다 채워지고 나면 n-2f가 더 안정하고 이거는 알려드릴까요? np가 가장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가림. 주양자 수가 더 작죠? 각운동량 양자 수가 더 크죠? 그러면 얘들보다 핵에 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얘들이 더 핵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림 효과가 작동을 해서 얘네들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는 순서는 1, 2, 3, 4인데 안정화 순서는 요 순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인정. 알겠죠? 그래서 이 구조대로 이 구조가 그대로 어디에 반영돼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반영돼 쓰여져 있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가 이러하다라는 걸 외워놓으면 이제 다른 원소들도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에 입각해서 전자 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자 하나 더 채우거나 덜 채우거나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 우주에 전자 배치가 한 120여 가지가 있는데 그 120여 가지 전자 배치의 기초가 얘네들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이제 주기율표가 작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 배치된 힐륨을 1주기, 얘는 2주기, 3주기, 4주기에서 7주기까지 원소들을 가로줄에 배치시키고 세로줄마다 최외곽 전자 배치가 같은 걸 묶어 놓은 걸 그걸 뭐라고 부른다? 주기율표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네. 됐죠? 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원자 오비탈을 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드디어. 되죠? 그래서 뭐 이거 말고는 뭐 사실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뭐 그게 있잖아요. 그 뭐야 말이 기억이 안 나냐 뭐 이온화 에너지 막 전자 친화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그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등등등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뭐 1학년 때 배웠던 거로 대체하면 되고 그런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자 오비탈 부분은 사실 앞에서 배웠던 뭐 레디얼 파트, 앵귤러 파트 그거 꼭 복습하시고요.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분자 오비탈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하고 분자 오비탈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다. 이게 좀 짧은데? 그럼 좀 재밌는 얘기 한 10분 합시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조희연이. 아 조희연.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수업 있어요. 있긴 있어요. 왜요? 아니, 물어봐 달라 해가지고. 옆에 있으면 돼요. 여기 중학생들 수업이 있어가지고. 학교 왜 안 들어가고? 아 학교 그냥. 윤매랑 안 친한가 봐요. 아니거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 옆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요. 오늘부터 룸메 바뀌는 맞지. 거. 그래요? 야, 이거 집에 안 들어. 근데 어차피 도현이는 학교 못 들어가잖아. 들어가지도 않고. 아 옆에 그 그러면 자기도 학교 못 들어가잖아. 근데 저는 학교 들려고 다 가야 돼요. 에? 뭐라고? 짐좀 풀어야 아니, 돼가지고. 오늘 왜 축구부터 하는데? 그래요? 들렸다 와야 돼. 알겠습니다. 좋아요. 아니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오케이 됐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저 누구야? 저 유주야. 오늘 오전에 뭐 했어요? 반대를 갈수. 오늘 오전에 했는데. 반대를 갈수. 오늘 오전에 무슨 수업했어요? 뭐라고요? 바로 문제 풀었습니다. 그렇죠. 반데르발스 방정식 관련된 문제 있었죠? 전체 무시. 난 봤죠. 네. 그리고 컴프레션 팩터에 대한 그거 뭐냐면 문제풀이 했었죠?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꼭 풀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그거 다 그거 그 카이스트 입시 문제 얘기했었으니까 빼먹지 말고 보세요. 알겠죠? 네. 그래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근데 오늘 축구하러 가고 싶은데. 아이 선생님 긴장 이거 많이 버려야 돼요? 나의 긴장 많이 버려. 이걸 보자. 이건 안 불러도 되겠다.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일단 오늘은 이거는 이 레몬에 그거는 설거지만 해주세요. 이제